그것들 그냥 추방이야 강규는 코를 하도 풀어가지고 다 풀었어. 그래서 이제 방한테 온도 감지하고 체온 감지
가짜 모습, 가짜 길보다 많았잖아요. 이게 진짜 현대적으로 실용을 들어서 접근을 해봐야 돼요. 포함도 만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해봤어? 진짜. 실제로 몸매가 이쪽으로 언제부터 객이 추가됐어요. 자,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제 170차 최고위원회 제9차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새벽 제주도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갈치를 잡던 대성호에서 불이 나서 선원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모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 당국은 실종된 우리 국민들, 선원들 조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2시간 동안 3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22명이 질의를 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영향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본 국민들이 한마디로 아쉬움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정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가진 국민과의 대화, 그래서 국민들은 국정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고 새로운 변화된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을 듣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가 확실하게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질의는 산만했고 대답은 제대로 없었습니다. 어수선했고 초점을 잃은 많은 언론들은 민원 창구의 답변 같았다 이런 직격탄을 보고왔습니다. 정말로 실망스러웠었던 것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국정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이제 상반기에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비전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었는데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참석자 300여 명 거의 모두가 손을 들고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겠다, 질의를 하겠다,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또 질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소리치듯 질의하고 이런 것들이 보였었습니다만 이걸 대통령이 제대로 보셨어야 할 겁니다. 국민들의 소망, 국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들에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답했어야 합니다.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일례로 광주의 일용 노동자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투자, 수출, 소비, 고용 모두가 하방 곡선을 걷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렵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나가야 하고 정부가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으로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는데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개편해 나가겠다.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예산과 재정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건 이제 잘못된 것을 느끼고 새롭게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를 돕겠다. 이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반복하고 유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안보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안보 위기,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국 관계 현실을 진솔하게 설명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국제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지소미아에 관해서도 기존 입장,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한 원칙만은 계속하고 대안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는 실제 한일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데 미국의 입장,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북아 질서가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의 안보 협력 체계 속에서 유지가 되는데 이런 글로벌한 시각을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보여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2017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쟁 위기를 생각해봐라. 지금은 전쟁의 위험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잘했다. 남북관계 잘 된다. 이런 자신감만을 얘기를 하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국민들에게 남북관계가 잘 되고 있다. 남북 평화가 잘 진전되고 있다. 남북의 안보관계 이제 우리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고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 중단을 요구를 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연기를 했고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는 공군훈련, 가성훈련을 하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또 금강산 공항에 대해서 뜯어가라. 대화는 안 하겠다. 이런 데 대해서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환경인 기득권 세력,
특히 현 정권의 핵심 세력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의 특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분열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영 간 갈등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국민 통합의 길을 이렇게 나가겠다고 제시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통합은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 생활 이야기를 통해서 국정 전반의 과제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가 비전, 정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국민과의 대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우리 국민 분열과 또 국정의 난맥성, 국난의 위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선거제도를 바꾸고 권력 구조를 바꾸고 이를 위한 개헌을 준비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치의 커다란 문제인 양 진영의 극한 대결을 지향하고 통합의 정치를 열어나가는 이런 데 대한 대통령의 비전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 느낀 것은 국민들께서 정말 할 말씀이 많은 것 같다. 정말 국민들께서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님의 답변은 정말 안이하고 현실에 대해서 자꾸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발 대통령께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목소리보다 더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들리지 않은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야당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에서 국민들께서 시위하는데 그 피켓에 날강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없는 사람을 협박해서 돈을 빼앗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렸는데 80분 만에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측의 행태는 날강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존 부담금에 없던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1조 389억 원보다도 5배나 많은 액수의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측 더하트 수석 대표는 협상 결렬 후에 한국이 미국이 제안한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 분담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측의 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북한과 비교해서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핵무기를 보유할 명분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일본도 핵을 가지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가 깨지게 되는데 미국에게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미국도 결코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득 역시 결코 작지 않다는 것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역사는 어느덧 28년이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됐을 만큼 오랜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뛰어난 사업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미 동맹 관계는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무작정 던지고 보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 대회에서 저는 많은 기대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답답한 국민에게 그래도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 대회는 볼품없는 삼류 쇼에 불과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은 엉성했고 답변은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대했던 질문은 없었고 대통령의 답변은 아예 없었습니다. 국민과 대화의 무용론이 확산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자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삶은 계란을 먹다가 목에 걸린 듯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답답함을 넘어서 한숨을 짓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론적 추상적 답변이고 독선과 아집의 경연장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겉만 번지르할 뿐 알맹이가 없고 국민이 물어도 대답을 없는 국민이 묻다는 제목을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쇼였다고 생각합니다. 속빈 강정이 그리고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격언을 다시 한번 생각게 하는 그런 국민과 대했다 생각합니다. 벌써 임기 절반이 지났다는 아쉬운 말이 아닌 아직도 임기 절반이 남아 있어라고 하는 국민적 절망 앞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소통을 해서 국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했고 또 다짐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국회 탓만 되풀이하는 그런 기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 강요들을 내년 선거에 대비한 지역구의 출마 예정자로 타당 후보들과 가상 대결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국정을 수습해야 할 국무위원들 또는 정부 고위직들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여당이 오로지 국정은 내팽개치고 내년 선거에만 이겨야 되겠다는 뻔뻔한 우스꽝스러운 집착 때문에 이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도대체 뭘 잘했다고 내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지 여당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정말로 잘한 것이 있고 대통령 말씀대로 정말로 잘했다면 당당히 내년 선거에 심판받겠다고 나와야 할 겁니다. 심판받겠다는 자세는 숨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것도 국민을 속여서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넣고 있는 것은 집권당의 태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비난을 면치 못하는 작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과의 대화는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이 돼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 몇 차례 됐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형식의 국민과의 대화는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정권교체 직전이거나 정권교체 직후로서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 독재 정권의 이미지를 국민과 함께 개선시킨다는 그런 인식을 전환시킨다는 측면, 또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한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어떤 정부로서의 자존심으로서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개혁정권으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것은 그런 대로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까지도 지금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발상이나 인식의 배경이 제왕적 대통령제적 발상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 인구가 살고 있고 계층과 지역, 세대로 나뉘어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재벌 대기업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수천, 수만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 대립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부터 경제, 교육, 법과 질서, 노동, 환경 등등 수천, 수만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들, 이런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이 전날 하루 공부해가지고 대답하겠다고 하는 이런 과감함, 이런 도대체 정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이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하셨다면 모든 부처 장관들을 참석시켜서 장관들에게 대답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는 형식의 그런 국민과 대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와 모든 부처 장관들이 원팀을 이루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권이 돼야지, 장관들은 한 명도 보이지를 않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수석 몇 사람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니까 백악관보다도 비대한 청와대 정부라는 그런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식도 그렇습니다. 이런 정말 국민에게 다가가는 대통령, 그런 정부가 되고 싶다면은 이 비판과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과 하는 기자회견이 돼야지. 물론 어제 참석한 300분은 한 분 한 분은 다 진정성을 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셨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자의적으로 선정된 분들이고 또 비판과 보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마추어 분들 아닙니까? 비판과 보도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분들하고 하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쇼에, 이벤트에 능하다는 그런 정권, 그런 정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했던 것과는 벌써 30년이 지났고 지금의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제적 발상의
국민과의 대화는 더 이상 시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47년 만에 소방은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들이 처리됐습니다. 그간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이어서 시도 재정 상황에 따라 처우가 달랐었습니다.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5만 5천 명 소방관들에게 고른 처우와 시설 구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가는 내년 4월까지 국가직 전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진행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철도 노조 파업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레일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 협상을 진행해야 할 관리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파업 이후 대체 인력 파견 등을 통한 사후 관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노사 양측도 한 발씩 물러나서 재협상해야 합니다.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임은 분명하지만 철도 노조의 파업이 미칠 사회 경제적 영향을 감안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볼모로 잡는 파업을 반대한다 라고 하는 상투적 비판을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한 노사의 대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패스트트랙 3법 협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패스트트랙 3법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내일 국회의장 주재 5당 당대표의 정치협상회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3시 30분 정치협상회의 실무자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내일 정치협상회의를 위한 의제를 조율하기 위함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한 발자국 전진시킨다는 절박함과 각오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기존의 패스트트랙에 이미 올려진 225대 75에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 제도라면 좀 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선거법 협상이 풀리게 되면 나머지 법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협상에 좀 더 열성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법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무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소속된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데 12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데에 근거 법령도 없고 관련 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라고 해서 법 없이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법무부가 17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변호인을 선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가해자도 변호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꾸준히 비판받아왔고 무엇보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구조법의 개정안조차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내년에 국비 740억 원, 특별교부금 460억 원 등 총 1,2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상 정부가 현금 살포 사업으로 변질되어 간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근거 법률인 아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무법 사업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는 모든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추진되는 무법 사업들은 결국 추후에 사업의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되어 폐지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쓰는 데 있어 이렇게 무법 사업을 스스럼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국회는 이런 무법 사업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예인 비례대표 관련해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225대 75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는 가운데 그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좀 유연하게 협상을 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논평을 얼마 전에 내기를 원칙적으로 225대 75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바른미래당 논평을 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그 비례해서 그야말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제가 낸 논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당에서는 최고위원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 한 비례대표를 늘리는 식으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250대 50이 얘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이 47석이거든요. 그러면 3석을 늘리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겠고 그것이 어렵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맞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말이죠. 작년 12월 15일에 제가 단식을 끝냈을 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안 나가 있습니다. 그때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의 10% 이내에서 증원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설명드릴 바도 없습니다만 국회 선거법 개정 자문위원회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나라 중에 명망가들이 참여한 그 단체에서 내놓은 360석으로 증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인지는 우리 국회의원들 또 여야당이 모두 다 잘 알고 있는데 국민 여론이 국회의원 정수 하나도 늘리지 말아라 이런 여론이 강해서 정수 증원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과하다. 그런 것에 비해서 국회가 국정 운영에 제대로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 20대 국회는 최악이다. 이런 데 기인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반성을 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우리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점을 인식을 하고 이 점을 선거법 개정 특별위원회 또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에서 감안해서 적극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실무적인 것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사무처 당직자의 희망 퇴직을 접수받았습니다. 총 8명, 8명의
우리 사랑하는 당직자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했고요. 정해진 당원 당규 및 절차에 의해서 퇴직을 처리하고 선언과 약속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아있는 우리 당직자들은 그저께에도 말씀드린 대로 계파라든가 소위 출신에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성실성 그리고 정직성 등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당의 회복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최고위원 회의는 여러 가지 당의 일정상 오전 10시에 개회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각별한 이해와 해량과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지금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사무처 당직자들의 희망 퇴직원이 8분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연구원에도 3명이 접수가 됐다고 해서 그건 아직 모릅니까? 예.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탈당 내지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또는 신당 창당을 위해서 변혁이라고 하는 그런 별도의 단체를 구성을 하고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탈당을 전제로 하는 변혁 모임의 대표로 일을 하고 공식 일정까지 나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당의 당직자들이 그 전에 인연으로 또 개별적인 정적인 관계로 당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당직자들이 많아서 사무총장이 기왕에 떠날 거면은 바로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2달치의 봉급을 주는 그런 희망퇴직을 접수를 했는데 여러 당직자들이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당의 대표로서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제3지대 중도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당직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또 나가지 않고 같이 일하기를 바랐습니다만 개별적인 인연 또는 또 적극적인 의원들의 권으로 그렇게 나가게 된 것 안타깝지만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특히 감사한 것은 많은 당직자들이 고민을 하고 하다가 그래도 중도 통합 정당 또 새로운 제3지대에서의 새로운 정치의 길이 우리나라 정치의 올바른 길이다. 내가 당직자로 여기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어려운 결심을 하고 잔류를 선택하는 당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결심에 경의를 표하고 이제부터 우리 당이 바른미래당으로서 또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중도 통합의 새로운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당직자 여러분들 그 전에 국민의당에 있었건 또 그 전에 바른정당에 있었건 이제는 진정코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겠다.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김용희 부장도 계신데 감사드리고 이러한 분들이 우리 당을 새롭게 열어나가는데 선봉장이 되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